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오늘 3월 네 번째 주, 어, 파워 수급하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정말 많으셨고, 그래도 헬로 에브리원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더 고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정도로 보고 진행될 것인가? 이건 또 큰 차이겠죠?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파워 수급에서는 일단 또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뭐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AI 관련된 쪽들 이거 진짜 버블입니까? 이런 쪽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관련된 쪽에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쪽을 계속 매매해도 되는지, 이쪽에 대해서도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보고, 끝에는 다 아시죠? 저희 백미 코너, 하얀 쌀밥 백미 코너, 저희 파워 수급 한 일주일 동안 수급은 어떻게 변했나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보셔야 될 부분들은 시장 관련된 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그뭐 변동성이라는 얘기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Nope. 여기에 따라서 모든 트레이더는 또 매매하는 참여자들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전략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보통 그렇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시장을 볼게요. 그럼 올라가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고 쭉 갔다가 좀 많이 올랐네. 그럼 거기서 이제 조정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변동성이 없는 차분한 시장.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각도가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는 이런 모습들이겠죠. 이런 변동성이 없는 시장. 변동성이 있는 시장을 볼까요? 가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쭉 밀리고 그러다가 또 쫙 올라갔다가 쫙 밀리고 근데 결국에 나오게 되면 요거 시작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또 내릴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쭉 가버리면서 요때부터 여기까지는 또 엄청 큰 폭의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여기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 수치상으로 변동 레이쇼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 안 드리고 딱 그게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2번 흐름들이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어느덧 보게 되면 그래 어쨌든 뭐 한 2300 밑에서 2400 밑에서 한 2600까지는 좀 왔는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쫘라락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쫘라락 가다가 내려오다가 여기 또 쌍바닥 만들고 가다가 또 내려오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쪽에서 잘 대처하고 잘 갖고 있어도 이때 주도된 섹터들이나 이때 갖고 있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긴 합니다. 올라오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큰 폭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갖고 이제 여기 쭉 이거 큰 폭에 한번 뭐 거의 3% 4%씩 주가가 빠진 지수가 빠진다. 못 버텨요. 이때도 못 버팁니다. 이런 개파락 나가지고 이렇게 쭉 밀린다. 못 버팁니다. 근데 그때 아유 아닌가 봐 하고 이때 딱 정리했으면은 이때 저점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여기 그냥 그 갭상승이 바로 나왔다. 그거 쫓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손절했는데 그러면 승질만 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번도 열심히 또 올라가서 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여기 쫓아갔더니만 조금 더 가나 싶었더니 아유 이제 됐어. 이제 뭐 2,800, 3,000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또 급하게 한번 쫙 나옵니다. 그럼 내가 샀던 거 요 가격인데 여기까지 또 하락한다 그러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게 또 뭔 소리야. 그냥 일단 또 손절해. 손절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면 또 바로 내가 손절한 가격들은 살짝 올라갔다가 더 빠지다 싶어서 또 올라갑니다. 항상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 손절하고 거기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가다 보니까 또 빠져서 손절하고 또 쫓았다 여기 가다가 또 내려와요. 아이고 이거 또 손절해야 돼?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변동성 큰 장에서 어떤 줏대 없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손절만 계속하다 그냥 끝나는 꼴이 돼버리겠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 시황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쥐락펴락하라고 하죠. 좋을 때는 좀 주세요. 주는 게 미덕입니다. 안 믿으셨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변화 보세요. 이게 미더덕 찾지 마시고 미덕도 좀 찾아주세요. 좋을 때 좀 줄이는 거. 올라가서 이쯤 팔았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했는데 더 올라갑니다. 이거 팔았더니 좀 팔았더니 왜 나 팔면 더 가? 그런데 억울하지 마세요, 이때는요. 그냥 이때 그러면 다 팔지 말고 20% 팔았다가 이때 올라갈 때 또 20% 팔았다가 한 20% 팔았다가 그러면 한 20%는 남겨보세요. 가다가 이게 쭉 나왔다 그럼 요거만 정리한다 싶게 되면은 이거 비쌀 때 다 준 거고 그다음부터는 대충 그냥 뭐 매수까지 준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권입니다. 좋을 때 이렇게 챙겨놨었으면 지금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런데
저희 시장은 또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각종 매체와 각종 증권 방송, 특히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어디는 뭐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뭐 섹터 있어요. 예, 좀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 예, 그 섹터 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또 계속 올라간대요. 왜 팔아야 될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목청껏 외치면서 구독자 8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채널 8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래서 관심이 높으니까 들어와서 보긴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할 때마다 고점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안 빠지게 되면 딴 종목 얘기합니다. 딴 섹터 얘기하게 되면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예, 한국 시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장에서는 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다시 중요하다. 근데 이걸 또 착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란 거는 아래로 확 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로 밀리는 것도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의 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즉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밀리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 바뀐다 그러면 또 다시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게 변동성의 한 면모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 하락의 시작인 것 같고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추세 상승의 시작인 것 같고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을 잡고 가면서 이 정도나 이게 중심이야. 그렇게 되면 내 중심에서 위쪽으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저 중심의 밑으로 갔다 밀려갔다가 하는 이런 전략들로 짜가는 게 K증시 그리고 또 한국 증시에서는 가장 그나마 생존에 좋은 전략이라는 건 몇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커진다 하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염두하면서 그러면 하락폭이 큽니다. 생각보다 좀 큰데 미국 시장 안정이나 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 정도는 좀 심했네. 그러면 저점에서 들어가야죠. 이럴 때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럴 때를 들어가서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는데 솔직히 여기 들어갔다가 이럴 때 들어가지 않고 여기 들어갔게 되면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때 보게 되면 내 차례가 금방 옵니다. 이럴 때 들어가게 되면 별 수 없죠. 여기다가 더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손절이에요. 마이너스 30% 40% 그냥 손절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데 이때 가면 고민이 많아지죠. 그러면 아니 뭐 여기 쪽 왔는데 더 간다고 그러는데 더 안 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더 간다고 했던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쪽 섹터 얘기하면 화냅니다 막. 네, 그런 결과를 당하지 마시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래 더 사자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는 쪽들은 변동성을 타는 요인들, 그러니까 변동성을 얼만큼 잘 이용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는 저희들의 숙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하여튼 미국 시장 얘기는 이제 끝나 봐야 되겠죠. 아직 저는 이게 녹화가 미국 시장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찍는 거다 보니까 넥타이 보세요. 예. 연합 인포맥스 끝나고 바로 와서 찍는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고 그거는 파워 시황 월요일 날 또 다시 정리해서 또 차곡차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반도체, 예,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냥 팔까요? 정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니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고 하이닉스 왜 이래요? 거기다가 또 AI 관련된 쪽 이거 다 끝인가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또 이틀 차이 그냥 우르르 밀려버리고 예, 또 AI 관련된 쪽으로 계속 바라보던 전력기기 전선 이런 것도 와르르 밀려버리고 끝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 몇 가지 보게 되면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 예, 형님께서는 이미지 생성 모델 인기의 서버가 과부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왔던 게 챗 GPT-4o 이게 이미지 생성 쪽이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 나왔습니다. 4.5, 4.6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그냥 이게 특화됐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요. 사람들 얼굴 합성해가지고 얼굴 딱 두 장 내기고 이 친구가 가다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비틀비틀 가는 모습을 네컷의 만화로 그려줘. 딱딱딱딱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제한 두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다시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벌써 이 사람 이미지 그려놓은 거 보세요. 이게 다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우리 GPU가 그리고 AI 칩이 녹고 있어요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성형 모델을 만들어 갈 때 지금 보면은 이걸 가지고 중국은 조롱하고 있죠. 알리바바에서 회장님은 아니 이거 우리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투자해?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딱 그냥 딥시크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AI 따라갈 수 있는데 아이고 멍청한 이디엇 아메리칸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미국이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딥시크 가지고 이런 이미지 생성 그러면 사진 한 장 딱 주고 이 사람이 지금 비를 우아하게 맞고 있는 모습들을 약 한 10초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딥시크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반발하겠죠. 할 수도 없어요. 용량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가면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기술력 높은 쪽들을 선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는 당연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가성비 높게 안 쓰고 요런 정도만 써도 AI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하고만 경쟁해서 거기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압축돼서 막 또 가성비로만 막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쟁 안 하겠다. 니는 그냥 그런 거 필요한 거 니네가 써라. 나는 좀 더 높은 쪽에서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그리고 또 큰 대용량의 LLM과 그를 통한 추론 기능까지 가장 더 완벽하게 아우르는 거의 뭐 인간에 걸맞는 이런 쪽까지 가보겠다. 인간의 결정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은 자꾸 AI가 안 가고 미국 시장 조정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거 버블인가 아닌가? 주가 빠진 거 보면 버블 같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게 지금 현상인데 지나고 나게 되면은 또 요거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또 AI 뭐 조정 받고 다시 간다 그러면은 또 고점에서 또 나올 겁니다. 조정의 빌미를 참을 겁니다. 왜냐면 재밌거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주가가 팔짝팔짝 하락하게 되면 와, 내 얘기가 먹히네. 우리 뉴스가 먹히네. 그러면서 특히 요즘에 파이낸셜 타임즈 재미 붙었죠? 네. 보면 주가 빠질 때마다 테슬라 가지고도 무슨 뭐 1조 4천억이 사라졌다. 이거 어디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과하고 있고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그냥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기사를 가지고도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또 요거 가지고 그럽니다. SK하이닉스 가지고 HBM 설비 투자 방향 고심. 그래서 수요마트 탄력적. 이 얘기를 주총에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HBM4가 설비 투자를 HBM 이제 더 좋은 건데 4는 아니 이것까지 설비 투자 안 하고 그렇다 얘기는 일단 지금 이것 봐라. 이 정도까지 하는 정도로 AI가 투자가 덜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 HBM3 여기서 더 확대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하이닉스의 악재고 그러면 HBM 관련된 장비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지금 변하겠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세히 읽어볼게요. AI 하드웨어의 하향 표준화 가능성에서 HBM4가 HBM이 아닙니다. HBM4가 수요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내용은 엔비디아 휘청 이런 거 자극적으로 써야 좀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한 표현을 볼게요. HBM3E는 거의 폭발해서 계속 올해도 북트아웃, 내년도 거의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하면 내년 것도 거의 북트아웃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HBM3, 4로 가는 거는 더 높은 물량을 얼마큼 나올지 그들도 결정 못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연장시키면서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또 주문 나와서 확인돼서 일로 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레벨업을 시켜서 빡! HBM4로 집중하겠죠. 그 전에 고민하는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보면 안 되겠죠. HBM 이제 끝났어. 이거 설비 투자 이제 못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지연되는 거나 아니면 또 시장 수요에 따라서 맞춰도 대응하겠다는 쪽들을 너무 오버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볼까요? 죄송합니다. HBM 올해 물량 이미 완판. 내년 물량도 상반기 내 마무리.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좀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지금 더 추가로 더 할 것들은 그러면 누가 만들어 갑니까? 삼성이 들어가겠죠. 삼성이나 아니면 나머지 마이크론 쪽에서 들어가겠죠. 삼성 쪽은 이제 크리테스트 받는 과정이고 확인되는데 이거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분분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온 2872번째 나왔던 기사니까 그런 거는 크리테스트는 모르겠고 하지만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HBM 관련된 쪽에서 좀 많이 공급 과잉이고 더 이상 안 나가겠다 그러면 물량 취소하겠죠.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나온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거의 이제 내년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슬로우한 게 벌써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니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은 조금 좀 걱정을 하고 있네요. 게다가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소캠 이거 양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 이거 쓸게요라고 얘기한 쪽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먼저 표준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같이 겹치는 게 NVL이라고 하는 방식과 함께 이것도 링크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저전력 D램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LPDDR 쪽 들어가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IO가 훨씬 더 뭐 5배가 더 높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CXL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CXL이 또 하나의 표준은 메모리 업체가 이게 계속 들었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아닌데 지금 엔비디아는 그들의 고객사는 MVL로 갖고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거기서 관련주들 뭐 이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쪽이 맞다 그러면 소켓 관련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기판들이 바뀐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주도주가 그렇게 나오고 아마 이게 좀 더 확산되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섹터들이 종목들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런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은 뚜렷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는 경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반영하는 주가는 이거 그렇대 라고 보고 와 HBM이 그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큰 폭에 나오고 이게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멀티플 앞으로 이게 대세다라고 하니까 보니까 크게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좀 오버했는데 라고 하는 기사나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언더슈팅까지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잠깐만 지금 엔비디아가 그 정도까지 부각받잖아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경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밑에서 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과정들 그러다가 다시 이거 맞잖아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맞네 그러면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경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진폭이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할수록 저희 심리는 HBM 이제 식상에 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또 놔둘수록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멀티플이 강하게 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얘기는 2차전지 때도 똑같이 작용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쪽에도 처음에는 스토리 막 붙을 때는 이렇게 멀티플을 막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때 100배 이 정도까지 막 줘버립니다. 그래서 스토리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게 또 샥 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차오를 때 이럴 때마다 2차전지도 항상 뭐가 나오냐면 야 그때 갔던 주가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빠졌어? 단순히 주가만 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갔었을 때 그때만큼의 멀티플을 주기 위해서는 이때 나왔던 스토리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더 이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못 나오게 되면은 멀티플은 그만큼 못 주는 거겠죠. 그러면 한계는 만약에 50배 정도가 한계다. 여기까지 왔다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희 100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것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실적 기반들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걸 뭘 보고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PS랑 곱하기 PER 이 두 가지 관계죠. 그러니까 실적도 우상향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멀티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만큼을 더 그러니까 이 배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10배를 주느냐 30배를 주느냐 100배를 주느냐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얼만큼의 성장의 기울기와 함께 갈 수가 있는데 그때 100배 줬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 똑같이 다시 100배를 줘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시점마다 다르거든요. 이런 기본 관점도 모르면서 주식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막 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런 쪽에 혹해서 거기서 그런 의견들에 동참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네. 국가적이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쪽들은 미국 따라서 조금 좀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좀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삼성전자 중요한 지지권 61,500원에선 일단 좀 쉴 것이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네. 바로 못 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6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조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잘 조절해 갑니다. 단기 지지할 때 지지하고 조절을 잘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잘 조절하게 되면은 이거 안착해서 다음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또 가벼워집니다. 그런 조절을 계속 누려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지금 한 59,500원 요 사이와 61,500원 요 사이에서 2,000원 갭이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도 보고 미국 시장 분위기 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확인이 되게 되면 나 뛰겠소 라고 할 때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과정들로 본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삼성전자와 반도체와 또 AI 관련된 쪽들을 한번 정리는 좀 해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왜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저희 하는 거 있죠. 아마 수급을 털어라는 파워 수급의 수급을 털어라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이번 주 변화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3월 네 번째 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압도적이네요. 삼성전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당연히 공매도야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공매도 지는지 모르니까 그들도 다 할 텐데요. 한화에어스페이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또 볼까요?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라고 하는 조선, 예, 그리고 또 방사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아니 공매도 이렇게 많이 뭐 PBR 10배가 넘어가면 이거 당연히 공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하나까지 있네요. 과연 그럴까요? 이걸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저희가 단순히 주가 오르게 되면은 비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공매도들도 비싸니까 그냥 바로 쇼플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나온지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요 섹터에서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섹터 내에서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롱 아니면 현대로템 숏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 한 방향으로 가면서 아유 방산 쪽 다 그냥 안 돼라고 보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일단 관망. 만약에 이거 여기서 쇼플레이 때문에 갑자기 우르르 빠진다. 저는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가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자동차 사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당했네요.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번 주에 샀으면 거의 좀 망한 거죠. 근데 제가 연합인포백스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타이밍을 고려하면서 고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민감하게 보죠. 그래서 안 갈 때는 당연히 이거 챙겨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쭉 뜨게 되면은 그래서 뭐 현대차 뭐 21만 5천대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는 요런 자리 쪽에선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항상 챙겨놨다가 이탈하게 되면서 그거 짓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러면은 또 기다려봐야겠죠. 그럼 다시 밀린다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쪽은 일단 한번 팔고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였죠. 지금 다시 쭉 쳐집니다. 그런 쪽에서 언젠가 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반전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물량, 미국에서 생산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50%대가 넘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38%밖에 안 됩니다. 적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생을 할 수가 있죠. 관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크래프톤, 요거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작의 기대감과 자사주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좀 강화되든지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이 3월 네 번째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정말 특이하죠. 로봇 쪽을 계속 삽니다. 금액은 크진 않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주가는 빠지는데 매수가 들어오네요.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매수는 아닙니다. 매수라기보다 여기서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반도체는 주성인지 딱 사고 있고 그런 쪽에서 ISC 들어오네요. 사는데 주가 계속 밀렸어요.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유리기판 그렇게 좋다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나마 피롭티스가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데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블록들입니다. 뺄게요. 리가캠, 바이오 하나 들어와 있고요. 성광밴드, 태광, 동성화이텍 이런 때 안 사면 언제 사니? 라고 외국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LNG 끝났다고요? 알래스카 LNG 알래스카 주지사 왔다가 가니까 다 끝난 것 같죠? 네, 봅시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죠?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할 때마다 갖고 있는 음흉한 의도가 뭔지는 계속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계속 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네 번째 주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제가 보기에는 LG화학이 지금은 2차 전지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구조조정하고 거기서 화학 쪽에 우리 쪽은 조금 더 그래도 고부가 가치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2차 전지 쪽 많이 진입한다. 금액도 좀 크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연속성이 계속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해도 LG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방어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LG에너지 솔루션이 버티는데 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 더 빠질까요? 더 신저가를 노크할까요?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쪽에서도 만약에 뭐는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또 숏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기아 이제 또 같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당했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그 밖에 반도체는 하이스만 사네요. 삼성전자를 안 사고 좀 특이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CNS는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플레이입니다. 상장하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현대건설은 눈여겨봐야 되겠죠. 계속
약간 두산 에어빌리티에 대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둘 다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현대건설도, 일단, 원자력에 좀 특화된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아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고 있고, 의외로 금호석유, 예, 화학 쪽에서는, 화학은 벌써 두 개네요. LG화학하고 금호석유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꾸준히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는 화학주들은 눈길을 강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예, 못하겠어요. 그냥 두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툭 턴하게 되면, 내가 얘기했지. 예. 저 밑에 고생시킨 건 기억도 안 나고,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내가 얘기했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예, 여전히,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살아남는 분위기예요. 예, 지금, 이제 AI 가속대 쪽에서, 예, 여전히 쇼티지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산 게 루닛인데, 주가가 빠져버리네. 루닛 뷰노. 예,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뷰노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좀 시장 불안불안하고, 보여준 거 별로 없고, AI 의료 맞아? 근데 지금 다들 보면 실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공모도 나올지 몰라. 그래서 막 집어던지는데, 그냥 집어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슈를 만들어내요. 유상증자 또 얘기가 나오네요. 벌써 몇 번째 써먹는 겁니까? 유상증자 얘기. 네.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써먹고 있고, 네. 일단 물렸지만은 쭉 봤다가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크게 더 물량 나올 거 없다 그러면 주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로봇, 바이오, 거기다가 뭐 무슨 AI 의료 약간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우르르 나오는 분위기인데 실제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경계성들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디오이 들어오고요. 예, YG 엔터 이런 쪽들 들어오고 스튜디오 드래곤 예 들어오는데 일단 엔터 쪽들 관련된 쪽들 들어오고 그 밖에 화장품 코스메카 실리콘투 그러니까 휴메딕스, 휴젤 이것도 다 큰 흐름을 같이 볼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 임의용 이런 쪽들이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PSK 하나 들어오네요.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닉스 이거 들어오는 것 같고 BHI는 꾸준히 사는데 네, 이것도 일단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자리는 이제 슬슬 들어온 것 같아요. 한번 또 대결 볼 만한 자리 예, 거기서 변화가 나올지 원자력도 또 지나고 나게 되면은 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는데 나중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에서 3월 네 번째 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과 순서 예, 크래프톤 예, 들어오네요. 이거를 금액 보세요. 가장 많이 샀고 거기다가 자산 좀 매입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베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 대비해서 많이 산 거지 평상시 사모펀드에 사는 금액 대비해서 뭐 큰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종목별이에요. KTNG 들어오고요. 요거는 끝에 있는 진생, 예, 이거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소비재 쪽으로 본다. KTNG 삼양식품 계속 관심 높고요. 거기다가 한국 화장품 제조 눈길이 가네요. 이거 오라, 예, 한국 ODM인데 생각보다 조금 좀 늦은 종목들이죠. 나도 가치가 콜마형, 예, 코스맥스형 이런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효성종업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전력객이 안 좋다면서요. 예, 왜 살까요? 네, 일단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이런 느낌이 나서 그런 게 모르겠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사고 있고 하이브 사고 있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스페타스가 있네요. 네, 하나비전 들어오고 있고 거의 완전히 기관들의 작품이죠. 네, 근데 매매는 하나비전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일단 프리미엄이 깎이는 구간 이런 지금 벌써 4분기에만 600억 정도 들어갔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 보시면서 또 봐야 되는데 새롭게 차오르는 게 낫지 예전 거 밸류를 다시 회복 못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도 꼭 쓰실 겁니다. 처음에 강하게 들어갔다가 성장주는 처음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 고점을 못 넘고 절반 쪽이나 들어왔다가 또 밀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약간 실적이 EPS가 계속 상향돼야 그 다음에 저 꿈의 기울기가 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혹시나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거 많이 당해본 사람들 알아요. 저도 수없이 계좌 잠깐 울고 시작할게요. 네 날려보고 돈 손에 그 젊은 나이에 돈 다 까먹고 할 때 그때 느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까먹더니 알더라고요. 성장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성장주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매매할 때는 그때 그 역사적인 주도주들 이런 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터무니없는 신풍제약 뭐 이런 거 올라갈 때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좀 스토리가 있는데 받는 이쪽을 오히려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또 나올 겁니다. 증시 역사상 이런 큰 폭의 뭐 10배, 뭐 50배 이런 것들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내가 그걸 이번에는 얼만큼 잘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금호석유, LG에너지솔루션 들어온 것 같고 덴티움이 요즘 좀 강해요. 이게 이제 중국이 소비가 열린다는 관점 쪽에서 저거 보조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예, 그냥 당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좀 놓쳐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일단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 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사모펀드가 3월 네 번째 주 선정목들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아니래요. 네, 누가 맞을까요? 네, 알테오젠, 오름테라피틱스 요즘 상장하고 좀 많이 빠졌길래 관심은 좀 있는 쪽들인데 눈여겨보겠습니다. 이런 쪽들과 함께 그 밖에 코오롱 티슈진 바이오 쪽은 좀 사요. 사모펀드도 주가 강화가서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파마리서치 예, 올타임 하이 파마리서치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장기 계좌에 뭐 갖고 있냐고 물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수익 난 것 같죠? 아닙니다. 예. 벌써 아는 종목이 있으시네요. 제거 삼성중공업 아실 거고, 파마리서치 아실 거고, 손해본 거 얘기 드릴게요. 다음에는 장기 계좌 있는데 손해본 종목 특집,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손해본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일전기 있습니다. 산일전기. 됐죠? 네. 예, 손해본 걸 더 많이 말씀드릴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디어유, 큐브엔터, YG엔터, SM, 이쪽 좋아하네요. DNC 미디어, 다 이쪽입니다. 컨텐츠, 엔터, 이런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노머스. 네, 주가 신고가 날 때마다 화가 나죠? 예. 예, 이런 쪽들 계속 관심이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와 함께 관세 무풍지다 이런 것도 다 엮여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또 오늘 수급을 털어라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한번 또 힘 이틀 동안 쭉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빠질 것 같고 또 여기서부터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밑에만 계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좋을 때 비중 줄여서 다시 한번 늘려갈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 봐야 되겠죠. 지금 추세 흐름들 안쪽까지 들어왔 추세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손절할 땐가 비중 늘릴 땐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이거 그쪽에서 좋을 때 팔아놓게 되면 근데 현금 없이 그냥 그래 주식은 장기 투자 블라블라블라 이제부터 시작이래 여기서부터 고점인데도 거기다 가자고 이런 분들이 걱정이신 거지. 줄여놓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먼저 좀 시그널 생각해서 좋을 때 줄여놓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뭘 사야 나중에 더 빠르게 올라갈까? 뭘 시장과 함께 같이 움직일까?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쪽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냥 좋을 때 잘 돼가고 그래서 현금 챙겨놓은 거 이런 유용할 때 잘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란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박상 시장 딱 돼서 쭉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좀 현명하게 또 대응을 잘합시다. 이번에 또 지나가서 또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시장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또 까먹어요. 왜냐면 손해가 마이너스 한 20% 났다가 또 본전 났다가 플러스 5% 가게 되면 아이고 이제 살았네 라고 막 끝내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았으면은 내 삶의 방식을 또 바꾸려고 그래서 또 좀 시장에 맞게 전략을 채우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나태해져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도 덜 하시고 아유 시장 올라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때 또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타이밍의 공부는 어떨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그냥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공부는 끊임없이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올리는데 저 블로그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부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한번 동맥 때문에 그랬을 때 그리고 눈 수술했을 때 한 3번 빼고는 계속 올라갔다고 한 지난 5년 6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세봤는데 네 그분도 대단하십니다. 네,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좋을 때다 안 좋을 때다 항상 제가 보기엔 안 좋을 때 더 합니다. 그래야 리밸런싱을 맞춰서 얼만큼 더 계좌가 올라갈 때를 같이 챙기는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힘내시고요. 네,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좋은 걸 보는 그리고 또 좋을 땐 안 좋은 걸 보는 예, 거의 청개구리지만 이 시장에 살아남는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파워시황 매일 아침에도 계속 좋은 얘기 나올 텐데 아시죠? 예, 의리 예,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힘내서 또 영상 그리고 또 좋은 내용들 찾아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고요. 내일 모레 큰일 날 뻔했네요. 내일 모레 또 파워시황에서 또 매일 아침에 만나요 라고 하면 좀 예, 좀 짜증나죠? 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의리 있는 예, 그리고 또 예의 바른 저희 파워 시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